조선 전기. 세종의 시대에는 수학, 의학, 농학, 지리학 등의 서적이 편찬되며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학문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중 조선을 세계적인 과학 강국으로 오르게 한 기술이 등장한 바 있었으니 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담겨 있었다.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예측하는 역법 연구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 중 하나였다. 나아가 하늘의 뜻이 곧 백성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을 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처럼 역법은 경제, 정치, 국방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자 현대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항공 우주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통시대에는 상당한 고난이도의 학문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세종 이전부터 과학 강국이었던 중국과 아라비아의 역법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던 조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조금씩 천문 관측에 차질이 생겨가던 어느 날, 어찌 이런 일이? 일식에 대한 구식례를 올리기 위해 모인 세종과 백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서운관으로부터 전해받은 일식이 예정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옛날부터 왕을 뜻하는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일식을 흉조로 여긴 조선시대에는 태양이 서둘러 드러나길 바라는 의미에서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소복 차림으로 이같이 구식례를 올렸다. 때문에 구식례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늘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왕의 입장에선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뒤늦게 일식이 시작되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담당 관리가 곤장형에 처하는 등 조선 왕실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반면 세종의 생각은 달랐다. 세종은 뒤늦은 일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도리어 과학적 오류라 판단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세종은 외교적 충돌을 무릅쓰고 명나라의 눈을 피해 조선만의 역법 편찬에 사력을 다했던 것일까?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르듯 만물이 다르기 마련이니 우리의 하늘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부터 가져야 하지 않겠소? 위치가 다르면 일식이 발생하는 시간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432년 세종의 주도하에 천문학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조선의 미래를 열어나갈 천문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됐다. 이후 천문학에 관한 이론을 담당하는 정초, 이순지, 정인지와 제작과 설계 등 실무를 맡은 이천, 김담, 장영실이 모였고, 이들은 세종과 함께 칠정 추보, 대통역법 통계, 수시력과 회의력 등 여러 역서들을 비교해가며 오랜 시간 역법 체계에 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종을 비롯한 학자들은 독자적인 역법을 제작하기 위해 의지와 집념을 불태웠다. 제작 과정에서 중단되려는 위기가 찾아오면 세종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여 끝까지 진행시켰고, 내로라 하는 외교관을 선발해 중국의 역산법을 배워오게 하거나 더 많은 천문학자를 충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역법에 타고난 자라면 직급과 무관하게 관직을 하사해 역법 제작에 투입시켰다. 우선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중국에서 개발된 우수한 역법을 활용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적용하기로 했다. 바로 중국 역법 중 가장 훌륭한 것으로 알려진 수시력과 명에서 구입한 대통역법 통계를 면밀히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의 정밀성을 높이도록 선법을 개선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마침내 수시력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진 세종과 학자들은 수시력과 대통역법 통계의 체계를 통해 조선의 위도와 경도를 기준 삼아 적용하는 방법을 확립할 수 있었다. 조선역법의 수준과 천문 관측 능력이 크게 향상된 계기가 된 것이다. 드디어 우리의 하늘과 땅이 중심이 된 조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구나. 그렇게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갈아 넣은 결과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여 절기는 물론 일출몰 시각까지 예보하는 조선 최초의 역법책인 칠정산 4편을 편찬하게 된다. 여기서 칠정이란 태양과 달, 그리고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즉 오행성을 일컫는데, 이 칠정산 4편은 1년을 365.2425일, 한 달을 29.53051로 계산할 만큼 당시 고도로 발전된 조선의 과학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물론 한계는 존재했다. 칠정산 4편을 통해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 이에 세종은 4편의 부족한 지점을 보완하고자 이순지와 김담을 불러 모았다. 이번엔 아라비아 역법인 회회력으로 연구를 해볼 것이다.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다. 기존의 방식인 중국의 역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였던 회회력.
이순지와 김담은 이 회의력을 완벽히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1444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회의력의 오점까지도 보완해낸 칠정산 외편을 펴내게 된다. 칠정산 외편은 여러가지 천문 계산에 필요한 상수들과 수표 및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일식과 월식의 예보와 행성의 운동에 관한 서술 등 4편보다 한층 발전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외편의 가장 큰 특징은 4편이 중국의 전통에 따라 완주를 365.25도, 1도를 100분, 1분을 100초로 삼았던 것과 달리 그리스의 전통에 따라 완주를 360도, 1도를 60분, 1분을 60초로 바꿔 썼다는 것이었다. 이는 완주율과 지동설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성찰로 중국과 이슬람 역법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정확도가 높은 칠정산 외편이 정식으로 채택된 후 1월식의 예보가 틀렸다는 기록은 당분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여건에 맞는 정확한 절기와 시각체계, 1월식 등의 천변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예보하고 고식례를 치를 수 있게 되자 정치 또한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조선은 중국과 이슬람에 이어 일식을 예측한 세 번째 나라가 되었고, 중국과 이슬람을 제친 조선은 당대의 가장 앞선 천문 기술을 보유한 과학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천문학 연구는 문화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을 맺어왔다. 칠정산 내편과 외편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그 자체의 뛰어남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놓은 것에 뜻깊은 가치가 담겨있다. 농업사회의 시작과 끝인 기후와 날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자 조선 고유의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세종의 백성들. 그 시대에 이르러 크게 늘어난 농지 면적과 농업 생산량 덕분에 마침내 굶주림과 결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칠정산 내편과 외편은 과학을 향한 세종의 열정과 더불어 늘 백성과 나란히 서고자 하는 세종의 민본주의와 애민정신에 깊고 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